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18 기념일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는 이제 토요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항 시내에도 이제 주말 사이에 보니까 5.18을 기억하자는 플랜카드들이 곳곳에 걸렸더라고요. 네. 사실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지만 동시에 정치권에서 이제 또 매번 논란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4일에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곧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었고요. 네. 하지만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는 이 대구 중남구에 출마했던 도태우 후보가 과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이 취소가 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여전히 어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5.18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내부 갈등을 겪는 상황입니다. 네. 4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 5.18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전히 5.18 관련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기성세대들 중에서도 이 5.18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5.18 당시 정부의 보도 지침에 따른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음, 받아들이거나 정치인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주의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에서 아직도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배경이 이제 최근 극우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뭐 온라인 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가 특정 집단들을 대상으로 조회수 장사가 된다는 음, 사실에 더 확대 재생산되는 환경은 확실히 좀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단적인 사례로 이제 1년 전이었죠. 2023년 5월 7일에 이 극우 뭐 활동가라고 볼 수 있는 정강훈 목사가 5.18이 북한의 이제 고정 간첩의 음,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시대적인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5.18을 이제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음, 또 논란이 됐었고 또 여러 네. 사회적 비판에 또 직면하기도 했었죠. 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 중 일부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큰데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아직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더 생소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5.18 민주화 운동은 뭐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민주 항쟁이죠. 네. 그 배경에는 이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11.6 사태가 있었고요. 음, 또 이러한 전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12.12 쿠데타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이 신군부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유신 독재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던 한국 사회가 다시 이 신군부 세력 집권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뭐 이것이 바로 최근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이 서울의 봄의 이 서막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서울의 봄은 최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도 무관심했던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박수 챌린지가 열 만큼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반응도 많았죠. 그렇죠. 네. 이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면서 이제 1980년 5월에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제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특히 광주에서는 이제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 위주로 이 시국 성토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광주 도심에서 이제 시민들과 대규모 가두 정치 집회가 개최가 되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집회가 전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뒤덮이게 될 조짐이 보이니까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제 5월 14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네. 5월 18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죠. 네.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비상계엄령이 확대된 이제 5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 그리고 재야 인사들이 연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민주항쟁이 한창이던 광주에서 이제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이 본격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80년 5월 18일 오전에 이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한 대학생들이 이 계엄군과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 계엄군은 학생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진압봉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또 찻검이라고 그러죠. 이제 총 앞에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꽂은 네. 그 총으로 이제 여성 시위자들을 찌르고 또 마구잡이로 옷을 벗기는 등의 매우 폭력적인 진압 그리고 무차별적인 연행을 자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폭력 진압에 분노했던 광주 시민들이 19일에는 더 많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가담을 했지만 총칼을 앞세운 군인들의 잔혹한 진압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이후에 이제 시민군들이 이제 탈취한 무기로 또 이제 잠시 전남도청을 점거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월 27일에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진압 작전을 펼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약 열흘간의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네. 사실 민주항쟁 열흘 동안 이 시민이 확인된 것만 165명이 사망을 했고, 76명은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네. 총 3,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1,400여 명이 체포가 됐는데, 네. 게다가 이제 102명은 계엄군의 폭행으로 입은 부상 후유증을 고생을 하다가 이후에 사망을 했고요. 네. 여전히 생존자들 중에서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죽어갔다는 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아직도 이런 당시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이 많다는 건데요. 정말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대사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치권에서나 혹은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서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날까지도 이제 5.18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당시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로 인해서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북한 간첩들이 개입된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뭐 북한군이 침투를 해서 뭐 선동했다 뭐 이런 유언비어도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는 순식간에 이제 외부와는 고립된 상태로 외로운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갈 수밖에는 없었어요. 네. 제가 대학에서 언론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어떤 언론 역사에서 가장 아쉽고 부끄러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만약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권력에 저항하고 당당히 진실을 파고들고자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각종 가짜 뉴스들이나 뭐 유언비어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을 왜곡하는 현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네, 정말 가슴 아픈 5.18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왜곡되는 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언론이 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5.18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과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언론학자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네.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사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군부 독재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와 또 무차별적인 학살에 대항한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8을 광주 사태로 명명하다가 민주화 운동으로 개칭된 것이 1989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5.18이 실제로 폭도들에 의한 쿠데타였거나 혹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말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군부 출신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을까? 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겠고요. 네. 국제사회에서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이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민주화를 향한 많은 피 흘림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무쪼록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사에서 가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숭고한 우리 이 민주화를 위해서 쓰러져간 선배들이 일구어낸 이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정신을 우리 사회가 잘 개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역사 인식을 잘못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어떤 그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좀 빨리 몰아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5.18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후손들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